5장 왔습니다. 범죄 유형론을 볼까요? 여러분들 범죄를 유형화했다 이 말은 범죄를 조금은 뭐예요? 나눠서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고전주의 입장에서는 범죄는 특별히 뭐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의 형법에 나와 있는 것 그냥 살인범죄, 강도범죄, 절도범죄 이렇게 범죄는 하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건과 효과를 써놓고 그냥 그대로 어떤 살인에 해당하면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고전주의 범죄학이라니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연구를 해보니까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과학도 발달하고 자연과학의 발달 방법을 연구 방법을 이제 차용을 해서 사회과학에도 적용해 보니까 범죄인도 특별히 이렇게 나눠지더란 얘기야. 유형이 있더란 얘기야. 그 유형 중에 초기에 나왔던 것이 뭐예요? 이게 이탈리아. 자,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을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의 학자들이 맨 먼저 이렇게 범죄인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우리는 이제 범죄인 유형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생물학적인데 관점을 갖고 프랑스는 여러분들 파리라고 그랬어요. 파리. 유행어 도시 파리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점을 가졌고 독일은 법 철학이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철학과 법학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형법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범죄학을 받아들였죠. 받아들여서 발달한 형태로 이제 드러났다. 이 그림을 제가 첫 시간에 이제 강의했던 것 같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떠올리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범죄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서 시작됐다? 실증주의에서 시작됐다. 그러면 당연히 초기 실증주의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죠. 범죄학에서 범죄인을 이제 분류하기 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은 크게 뭐 설명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학자들이 얘기한 것 이론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본다라는 이제 본인들의 의견이니까 한번 봅시다. 이 롬브로쪼 누구예요? 롬브로쪼 범죄 인류학파의 창시자죠. 범죄인은 따로 있다는 거야. 이탈리아의 군의관 출신이에요.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가 청년들이 범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인들을 하나하나 이제 기록을 했다는 얘기야. 관찰하고 기록했다. 여러분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첫 출발이 뭐다? 관찰이고요. 그 관찰한 바를 잘 기술하는 거예요. 기술. 다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기술한 내용을 가지고 분류 작업을 합니다. 분류하고 통일성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거 똑같이 했더니 그것도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 입증이 돼가지고 하나의 이론이 됩니다. 물론 100명이 해가지고 9명이 맞고 10명이 틀려도 그 정도는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론으로 형성돼서 그 이론이 발표가 되고 인정을 받고 책의 교과서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이제 논문들 있잖아요. 논문들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론화하기 위한 거예요. 입증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논문들이 하나로 묶어진 것이 뭐예요? 교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아무리 만점을 맞고 싶다고 이 논문들을 찾아가면 안 돼. 이것까지 가서 출제 내는 것은 그건 나쁜 사람이야. 좋은 출제가 아니에요. 일단 공부하는 수험생이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출제를 하는 것이 맞죠. 자, 롬브로쪼는 논부끄럽소 그랬어. 관찰을 해보니까 관찰하고 기술해보니까 살인범이 다르고 절도범이 다르고 강간범이 다르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범죄인들을 이제 분류를 해보니까 이제 명칭을 붙여봤지 않겠어요? 생리적 범죄인, 정신병, 격정, 기회, 관습, 잠재적 범죄인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나눴어.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걸 뭐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얘기. 롬브로쪼는 생리적 범죄인을 얘기했다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이제 고전주의 입장에서는 범죄인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 매우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상태에서 극도의 쾌락을 추구하는가 하면 가장 뭐예요? 고통은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성적인 존재라고 봤어. 자유의사적 존재란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범죄가 없어질 줄 아는데 그러면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법에다가 써놓으면 범죄를 안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처벌하는 것을 보면 범죄를 안 해야 정상이지. 근데 이게 안 되더란 얘기야.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누군가는 상습범이 있고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의 소년 범죄가 있더란 얘기야. 이건 어떻게 보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생리적 범죄입니다. 생리적으로 있더란 얘기야. 너희들은 고전주의 너희들은 범죄인은 다 똑같다고 했는데 아니야. 얘들은 범죄를 원래 타고났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생물학적 열등성에 기초한 범죄인 초범일지라도 무기구금하고 잔악한 행위를 반복하는 자는 극형 사형에 처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리를 보라고 했어요. 페리는 누구예요? 이름 자체가 프리가 들어있어요. 프리. 그죠?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롬브로조의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은 막스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막스. 사회주의적, 사회환경적 요인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생리적 범죄인, 정신병 범죄인 이렇게 이제 롬브로조의 내용을 거의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자, 페리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팔로 있죠. 이탈리아 학파들 지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가로팔로는 뭘로 나눴다? 자연범과 법정범으로 나눴다고 그랬어. 자, 자연범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죄로 인식하는 것. 우리 인류가 그런 것을 우리는 자연범이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법정범은 법률이 정한 범죄야.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감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기구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과실범 있죠. 과실범은 뭐예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팔로. 이 자연범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뭐가 들어있어? 마음이 들어있다니까. 연민의 정이 없는 사람들이 범죄를 한다 이렇게 봤어. 그래서 심리학적 요소를 가지고 생물학적 범죄인론을 풀었다 해서 중요합니다. 자, 앞에 보니까 우리 봐요. 자, 이탈리아 학파 중에서 롬브로조를 중심으로 한 가로팔로, 페리가 있는데 이 페리는 환경적 요인을 강조했다는 거. 물론 이제 이탈리아가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의 초기 실증주의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뭘 했다?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을 강조했다. 여기는 가로팔로는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을 나름대로 구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좀 암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가 나옵니다. 리스트 워낙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워낙에 중요한 사람이야. 왜냐면 여기 뒤에 보면 자, 독일에 리스트가 나와요. 리스트. 전형법학 사상이라고 그래. 근데 이분은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고전주의에서 얘기한 범죄의 억제력, 범죄 통제력, 확실하고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벌하면 범죄는 줄어들 것이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통제가 안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결정론적 관점을 받아들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 범죄, 사회학적 범죄를 우리는 범죄학이라고 부르고 여기다가 기존에 있는 우리 형법학을 합쳐가지고 전형법학이라고 부르자. 해가지고 전형법학 사상을 전개를 합니다. 이 리스트가. 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형법에다가 어떻게 하자? 각각에 맞는 처벌을 하자는 얘기야. 각각에 맞는 처벌이니까 뭐가 돼요? 형벌의 개별화가 되죠. 결과만 가지고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야. 형벌의 개별화 정식, 개별화가 최초로 리스트에 의해서 주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뭐예요? 개선 불능자, 개선 가능자, 기회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는 거야. 나눴다는 거야. 그러면 개선 불능자는 어떻게 해야겠어? 당연히 종신형 때려야지. 개선 가능자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범죄 성향이 있지만 개선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단기 자용은 하지 말자. 여러분 단기 자용을 하지 말자. 중요합니다. 리스트한테. 그 다음에 기회범은 위화, 겁을 주다. 겁을. 일시적 기회범으로 형벌은 위화 목적으로 벌금형 정도가 적합하고 여기서 단기 자용은 피해야 한다. 이 단기 자용을 왜 피해자가 할까요? 교도소에 들어간 순간에 전과자가 되고 거기서는 아이들이 만나면요. 교도소 안에서 만나면 작은 방이잖아요. 교도관들이 아무리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한다고 해도 깊숙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일, 대화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범죄인들이 앉아가지고 비행 둘러서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다 범죄 얘기예요.
나는 어떻게 하다가 잡혔다. 그러면 옆에서 뭐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다음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악풍, 이거 악풍이라고 합니다. 악풍이 감염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풍 감염된다. 이 악풍이 감염되기 때문에 이 단기 자유형은 오히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 예방적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주장을 합니다. 이분이. 가석방 제도도 활용하자. 단기 자유형은 폐지하자. 가급적이면 벌금형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리스트는 매우 중요한 리스타라고 그랬어요. 리스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아샤펜브루크야. 샤프펜이 어때요? 뾰족하죠. 여러분들 그게 샤프펜에 한번 이렇게 찔려본 적 있어요? 찔려본 적 있습니까? 샤프펜에? 매우 아파요. 그래서 법적 위험성이라고 그래. 법적 위험성을 근거로 범죄인을 분류합니다. 자, 우발 범죄인, 격정, 기회, 예비 모의, 누범, 관습, 직업. 우격기, 예우, 관직 이렇게 암기했는데 사실은 한 번도 출제가 되진 않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로 나눴다. 이 정도. 7개로 나눴다. 분류했다. 이 정도로. 자, 초기 실증주의자들이 많은 어떤 성과를 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죄인은 따로 있다. 그 범죄의 원인이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한다. 그런데 그 범죄인들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분류를 했다는 거야. 원래 고전주의에서는 분류 개념이 없습니다.